조조의 기묘한 모험에는 주인공 말고도 매력적인 조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조연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주인공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공적을 뺏어가선 안 되죠. 즉, 주인공의 시련을 대신 해줄 수 없고 어디까지나 돕는 역할에서 끝나야 한다는 거죠. 쉽게 예시를 들면 부차르티가 디아블로를 직접 쓰러뜨리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조르노에게 레퀴엠 화살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끝났듯 조연의 공적이 주인공의 공적을 침범해서는 안 되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죠. 예. 때문에 조연의 능력이 주인공보다 훨씬 더 뛰어나면 그만큼 주인공의 활약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조조 속 정말 사기지만 주인공의 활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너프당한 캐릭터 탑5를 뽑아보았습니다. 네, 사기여서 너프당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죠. 니지무라 오쿠야스가 사용하는 스탠드 더 핸드입니다. 더 핸드의 기본 스펙 또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파괴력과 스피드 둘 다 준수한 B에 속하며 무엇보다 사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더 핸드의 특수 능력 때문이죠. 오른손바닥이 움직인 거리만큼 공간을 지워내며 그 공간에 있는 물체들도 같이 지워집니다. 사실상 급소, 머리나 심장, 오른손이 닿기만 한다면 즉사하는 무시무시한 한방 스킬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능력의 사용자가 오쿠야스라는 점입니다. 오쿠야스는 무식하고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흔한 만화에서 많이 소모되는 멍청한 캐릭터입니다. 이 때문에 강한 스탠드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작중에서도 오쿠야스가 공간 삭제라는 능력으로 결국 할 수 있는 거라곤 적과의 거리를 좁혀서 다가가서 주먹질과 육탄전이 전부입니다. 판나코타 푸고는 앞서 말한 오쿠야스와는 다르게 13살에 명문대학교에 입학한 IQ가 152인 천재이며 스탠드 능력 또한 강력합니다. 푸고의 스탠드 퍼플 헤이즈의 능력은 살인 바이러스로 주먹에 달려있는 캡슐에 강력한 바이러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한번 발병하면은 30초 안에 신체가 녹아 즉사하는 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단점으론 빛에 매우 약해서 빛에 수십 초 정도 노출되면 금방 소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중 묘사되는 걸 보면 태양빛을 받으면서 하늘을 날던 까마귀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얄짤없이 죽는 것을 봐서는 빛이 바이러스만 소멸시키지 감염된 신체마저 복구시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두 번째 단점은 바이러스가 피하 식별 없이 아군과 스탠드가 아닌 본인에게도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건데 이 단점마저 바이러스가 퍼진 공간에서 생명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의 면역을 가진 항체를 만들어내는 조르노 덕분에 상쇄가 됩니다. 사실상 조르노가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들어서 주입하고 푸고가 주변의 바이러스를 전부 터뜨리면 공수 모두 완벽한 무적이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사기적인 능력 때문인지 푸고는 맨 인 더 미러전 이후 별다른 활약 없다가 5부 중반에 보스를 배신하는 호이템을 따라가지 않고 사실상 작품에서 하차합니다. 네, 세 번째는 압둘입니다. 작품 내에서 그닥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저평가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인물이죠. 사실 스탠드 자체는 좀 단순하게 불을 이용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화력만 놓고 본다면 조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죠. 머라이어와의 싸움에서 자력으로 인해 자신과 조셉이 묶인 철도를 매지션즈 레드의 화력으로 순식간에 잘라버리죠. 철이 녹는 점이 대략 1535도라는데 두꺼운 철도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걸 보면은 매지션즈 레드는 못해도 2000도가 넘는 화력인 셈이죠. 이는 조조 2부에서 완전 생물체 카즈가 1200도인 용암에서 녹아 소멸될 뻔한 것을 감안할 때 이론상 완전 생물체도 소멸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력인 셈이죠. 사실상 맞추기만 한다면 더 핸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즉사기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더 핸드가 근거리인 걸 감안하면은 더 핸드보다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능력 때문인지 전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해설하는 포지션에 서 있고 심지어
작중, 죽은 것처럼 묘사됐다가 다시 합류하는 이른바 죽은 줄만 알았던 캐릭터로 재등장해서 비중은 더더욱 적어지죠. 2부에서 시저와 조셉의 파문을 수행시키는 스승으로 등장하여 파문의 창시자인 돈페티의 직계 제자 스트레이초의 양녀로 자라 어렸을 때부터 파문 훈련을 받은 뛰어난 파문전사입니다. 작중 나이가 50세인 걸 감안하면은 10살 때부터 파문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40년 가까이 파문 훈련을 해왔으며 2부 초반에 스트레이초가 죽는 걸 감안한다면 2부에서 제일 가는 파문전사입니다. 작중 파문의 파워는 조셉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묘사되며 와이어드 백과의 싸움에서 주먹 하나 쓰지 않고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아쉽게도 리사리사의 활약은 이게 전부입니다. 2부의 주요 적으로 나오는 기둥사내들과의 전투에서 별다른 활약이 없죠. 처음 애쉬디씨의 기습에서 애쉬디씨와 마주친 조셉이 애쉬디씨를 쓰러뜨리고 이후 와무우는 조셉과 1대1 전투를 하게 되면서 딱히 참가하지 못하고 해설하는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활약할 듯 했던 카즈와의 1대1 전투마저 카즈의 속임수에 허무하게 당해버려 오히려 인질 겸 미끼로 전락하는 안습인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조셉이 사기라는 건 전투 능력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입니다. 조셉의 허밋 퍼플의 능력이 염사 능력이기 때문이죠. 4부의 최종 보스였던 키라를 염사했다면 처음부터 키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이죠. 약간의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에요. 시게치가 키라에게 살해당한 이후 조셉은 키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키라를 염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마 합리적인 추측을 하자면 조셉의 치매 때문이라 하면 합리적이죠. 스탠드는 사용자의 정신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셉의 치매로 인해 허밋 퍼플 또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에서 너무 사기라서 너프당한 조연을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몇몇 조연들은 너무 활약이 적어서 아쉽네요. 특히 푸고 같은 경우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작품 중간에 갑자기 나가버려서 더욱 아쉬운 점이 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준비한 조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조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